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총 46,9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늘었습니다. 올해 셀프 등기 건수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등기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이들이 직접 등기에 나서면서 이른바 셀프 등기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6일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서울 지역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0.3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0.73%의 절반 수준입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에서 서울은 지난달 94에 이어 12월에도 기준점 이하인 89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6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전국 22곳에서 총 13,495가구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지난해보다 약 2배에 달하는 물량이 전국 곳곳에서 공급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분양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유입니다. 2022년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 하락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또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하락 전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는 하락 신호를 감지했지만 주택 공급이 사실상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기가 어려운 문제인 만큼 내년 부동산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전화번호 023-453-2668, 무료 문자 상담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해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함주환 부장님이 2022년을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 안에서 정말 뜨거운 이슈가 있죠. 바로 재개발입니다. 요번에 이제 오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오늘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서 이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될지 이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맞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선정 지역 외에 탈락 지역이 나오겠죠. 이런 탈락 지역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탈락 지역 투자를 하는 순간 현금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이제 1차 공모 탈락 지역이 이제 탈락이 되고 나서부터 공공 재개발로 선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런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이런 이제 투자를 했을 때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는 우려가 발생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많은 이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이런 현금 청산 우려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강의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이 메리트가 있는지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봤을 때 신속통합 1차 탈락 지역 투자를 하면 현금 청산 우려가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 내용을 통해서 왜 그런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개발 압력 높은 지역 그 성동구 안에서도 바로 용답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답동 왜 개발 압력 높은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반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 성산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일반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겠죠. 전혀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성산동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신속통합 1차 탈락 지역 투자 현금 청산 우려가 있죠.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은 재개발 시급하다. 공공재개발로 선회하는 신속통합 기획 탈락지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재개발은 시급하다. 왜? 그만큼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밀집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로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공공재개발로 선회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신속통합 탈락 지역 안에서 공공재개발로 선회하는 지역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고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신속통합 기획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일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이제 공공재개발이죠.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으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재개발의 경우도 사업성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인센티브로 인해서 이런 이제 사업성까지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의 반면에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보시면은 다만 공공재개발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가까이를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대 비율 40%까지 낮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50%였죠. 임대 비율 자체가 기부 체납으로 50% 가까이 기부 체납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 자체를 40%로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임대 비율 자체는 높다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여기서 탈락 지역이 바로 공공재개발로 선회를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 체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 안에서는 여전히 인허가도 간소화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해서 제외가 되고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기부 체납이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 이런 노후 지역 자체가 재개발을 굉장히 크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속통합 탈락 지역이 공공재개발로 선회를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신속통합기획 1차 공모 떨어지면 공공재개발로 접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부 지역이 공공재개발로 선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통합 떨어지면 투자를 해야 될까요? 신속통합 먼저 이제 요번 달 이제 말이죠. 이제 오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떨어지면은 이제 그전 같으면은 이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공공재개발 말고 신속통합만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바로 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투자를 하면은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왜 현금 청산을 당하냐?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일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로 바뀝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 플러스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분들 외에 신축에 투자를 하시면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냐? 바로 신속통합 기획 2차 공모 지역을 노리시면 됩니다. 이제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5년 동안 추진이 되죠.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이제 2차 공모 접수 지역을 노리시는 게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뭐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 바로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금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현금 청산 걱정이 없죠.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노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신속통합 1차 공모 지역, 탈락 지역 투자를 하시면 현금 청산 당합니다. 왜? 공공재개발로 선회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신속통합 2차로 공모 접수가 들어가는 지역 플러스 그다음에 일반 민간 재개발 안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노리셔라. 그래야지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어떤 지역을 노리셔야 되냐. 바로 개발 압력 높은 성동구 안에서도 용답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성동구, 용답동 정말 노후되어 있는 주택 단지들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노후도로만 봤을 때에는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만 봤을 때 거의 80% 이상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왜 개발 압력이 높으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쪽 지역은 재해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 관리 구역이란 바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장마가 오죠. 장마가 오면 비가 많이 오면서 이런 이제 강이라든가 하천에서 물이 침범을 했을 때 이제 연 2번 이상, 연 이제 2회 이상 침범이 됐으면 바로 재해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재해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80% 노후도 조건 없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쪽 지역은 노후도 기준만 봤을 때 노후도가 80% 이상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노후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쪽 지역이 바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 이제 접수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재개발까지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바로 재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도도 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노도 조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노도 조건 없이 재개발이 가능한데 왜 신속통합 기획으로 이제 추진을 하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구역 지정까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도와줌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민간 재개발이라는 장점까지 플러스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용답동이 바로 이제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용답 2구역입니다. 용답 2구역 추진이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바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을 이제 공모 접수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투자 가능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재개발까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가능 매물 자체가 정말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는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개발 예정지 안에서도 정말 소액으로 접근해서 개발 압력 높고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답동 지역 투자의 전략 세우셔서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지역 봤을 때 일반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 바로 성산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산동 지역 일반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죠. 이 성산동의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의 최대 장점이 뭐냐? 바로 역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역에 이제 도보로 봤을 때 5분에서 10분 안쪽에 역세권 시프트로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역세권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요. 이런 이제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이제 1차 개발지가 바로 250m에서 바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350m까지 늘렸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과자 역세권을 가지고 왔는데 과자 역세권 보시면은 350m, 그다음에 두 번째 500m까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 그만큼 정부에서 밀어주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구역 지정 임박, 바로 성산동 지역이다. 투자자 관심도가 급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선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선점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선점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률 높을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의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높은 시세 차이까지 보시고 향후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의 사무실도 오픈이 돼서 지금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동의율 자체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 청산 걱정이 없습니다.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 재개발로 추진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 해지입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속통합 1차 탈락 지역. 그만큼 현금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는 2차 공모 예정 지역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지를 노리셔라.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는 선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선점하시면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집가도 우상향에 따라서 높은 시세 차이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매물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용답동, 그다음에 성산동에 승부를 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투자 상담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다양한 투자 방향 저희가 조언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죠. 계속해서 함주환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주환 부장님이 소개하실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입니다. 5호선 답신리역 그리고 2호선 용담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성동구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동구 용답동 자세한 지역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답동 지금 여기 지도상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위쪽을 보시면 바로 청량리 역세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량리 정말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죠. 바로 이제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 받으실 수가 있고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이제 도심의 접근성, 그다음에 강남의 접근성까지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 바로 용답동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용답동의 경우는 2호선과 이제 5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고요. 이제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GTX에 대한 개발에 대한 호재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농, 뉴제, 뉴타운, 다큐니 뉴타운에 대한 개발 호재 그만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답동 지금 1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지금 이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용답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 이 재관리 구역으로서 재개발까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세 보시면 4억 9천에서 5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금액 2억에서 이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세 않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초반대로 투자가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정말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아파트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용답동 지역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큰 청량리 호재 등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 성동구 용답동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포구 성산동 지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마포구 성산동 지역입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성산동 지역 이제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자 역세권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재울 역세권 뉴타운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옆쪽으로 봤을 때 디지털 미디어 시티 수생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 그다음에 위쪽으로 증산 뉴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수혜, 이제 상암동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강변에 대한 이런 이 소형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가자 역세권 재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배후 주거 단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톡톡히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도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집가 상승률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다. 그만큼 입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 호재 한번 보시게 되면은 DMC역 개발 사업에 대한 수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교통의 결정전, 녹지, 뭐 인프라, 그 다음에 직백시설 입지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성산동에 있는 가자역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생 역세권도 22만 제곱미터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강북의 코엑스로 변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끊임없이 이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수요가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지가는 당연히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자 역세권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 위쪽으로 가재울 역세권이라든가 중생 뉴타운, 상암 이제 택지 개발 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주변으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면은 그만큼 주변으로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은 당연히 땅값,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가자 역세권, 이런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제 시프트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도 높고 주변으로 다양한 아파트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후 주거 단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세 보시게 되면은 시세는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 이제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의 정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봤을 때 마용송의 마에 해당하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가 상승 크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런 개발 호재 플러스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신축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투자를 빨리 하셔서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산동 안에서도 가장 역세권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제 그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함주환 부장님이 용답 성산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문의는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보체크 함께해 주신 함주환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자, 함주환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 빠르고 알찬 시장의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문님과 어떤 정보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두 지역 정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재개발 이슈들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인데요. 하지만 이 상승이 끝이 아니죠. 자, 신속통합개발 1차로 진행이 되고, 자, 2차로 진행될 만한 지역들입니다. 노후도 이미 충분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민들 동의율 역시 상당히 높을 지역, 그 지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재개발 이슈가 있다. 자, 향후에 아파트로의 변모가 이루어진다. 그 지역에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지 재개발 쪽 투자해보셨던 분들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그 가치를 분명히 눈치채실 것 같습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원준 전문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지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통 예정인 9호선 샘터공원역 인근이고요.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먼저 자세한 입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도를 한번 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덕동. 어디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이 강동구 쪽에서 대규모로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바로 고덕 비즈밸리 이 지역을 생각을 해보고 나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9호선입니다. 9호선 연장 노선이 이렇게 미사까지 지나갈 예정인데요. 그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이 역, 이 주변 일대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재개발과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졌는데요. 30평형대의 가격대들이 20억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대들이다 보니까 강남 3구가 아니라 이제 강남 4구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동구에 속하는 지역이면서 이 주변 일대 상일동과 같은 바로 명문 학원가 그리고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강남이랑 비교를 해보면 개포동 정도의 입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앞쪽에는 고덕 비즈밸리라고 대규모 업무 시설들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주변 일대 다양한 공원들 그리고 잘 갖추어진 환경들이 이 주변 지역에 펼쳐져 있다 보니까 거주 여건에 있어서는 강남의 양재나 개포 그 정도의 지역을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들이 이제는 앞으로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노후도도 이미 충분한 지역이고요. 앞으로의 가치가 얼마만큼 변화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에 바로 이 강동구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바로 이쪽 일대가 송파구 지역들이 되겠죠. 자,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대를 많이 올라간 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송파 일대 그리고 강동구 일대 같은 경우 계속적인 개발 사업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미 교통망, 대중교통망이나 아니면은 도로 접근성 등에 있어서는 최상위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역에 지하철 9호선까지 집 앞에 생기다 보니까 그 가치는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동구입니다. 자, 강동구 같은 경우에 도로망이 워낙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서울 세종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통해서 서울 중심권에 있는 업무 지역들, 그리고 영등포 일대 여의도 업무지구들, 그리고 강남 4구이다 보니까 강남 일대의 대형 업무 시설들까지의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중교통, 지하철뿐만 아니라 차량을 갖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 입지입니다. 자, 그만큼 그 입지에 있어서는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지역 제가 재개발을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신속통합기획, 자, 신통개발이라고 하는데, 자, 최근에 지금 27일 날 지금 회의를 통해서 28일 정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로 이루어질 지역들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9월 23일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바로 등기를 쳤냐에 따라서 입주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말들은 많습니다. 대부분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신속통합 1차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후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다 보니까 바로 민간 재개발로든 신속통합개발로든 신청을 하고 당첨될 확률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개발들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이 지역 고덕 2-2 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공재개발을 한번 신청을 했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자, 취소를 했고요. 자, 대신에 다음번 신속통합기획 바로 민간 재개발로 가자라는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공재개발, 최근에 좀 말이 많은데요. 공공재개발이 아닌 바로 민간 재개발로 턴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곳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먹을 것들이 더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이 지역 노후도 충분하고 주민 합의도 충분합니다. 노후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역이 빨간색으로 노후도 거의 90%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빠른 개발들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고덕 2-2 지구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하철 9호선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연장 공사를 통해서 집 앞에 역이 하나 생길 예정입니다.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 공원들, 자연환경 잘 갖추어져 있고 많은 업무지구, 바로 이 위쪽에 고덕 비즈밸리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업무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지하철이 필요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규모의 업무 시설들을 관통한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남 미사 일대에 있는 업무 시설들, 그리고 강동구에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만들어질 이 고덕 일대의 업무 시설들, 모든 것들을 관통을 하기 때문에 한강 이남에 형성이 되어 있는 모든 업무 시설들을 관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하철 9호선의 가치는 더욱더 커져 나가니까 뭐 꼭 이쪽 지역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9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지역들 투자 가치 분명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하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곳에 새롭게 지하철이 들어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투자 가치 분명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자, 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지역이 고덕 2-2지구. 자, 그리고 지하철이 바로 이 앞에 형성될 예정이니까 집 앞에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이 위쪽에 대형 업무 시설들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대형 공원들, 자연 녹지 공간 시설들,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게 된다면, 자, 5호선 라인 쪽 아래쪽에 바로 상일동들 이쪽이 형성되어 있죠. 바로 강동구에 있는 학군, 명문 학군과 학원가가 형성이 된 지역입니다. 자, 개포동에서 대치동으로 학원 다니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명문 학교와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일대에 잘 갖추어진 녹지 공간들, 그리고 이 주변들 같은 경우는 이미 대형 아파트 시설들 다 들어섰습니다. 자, 아파트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20평 후반대에서 30평형대가 가격대가 20억대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강동구가 이제는 그 옛날에 낙후되고 노후된 강동구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남만큼의 대형 업무 시설들 이쪽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주변 일대에 얼마만큼 많은 시설들 들어설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많은 회사 본사들이 앞으로 이곳에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회사들입니다. 이 일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이쪽 일대 지구뿐만 아니라 이곳이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가 된다라면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점점점 더 커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의 본사들, 자, 그리고 이름을 많이 떨친 바로 이 주변 일대, 뭐 이케아라든가 수많은 회사 본사들이 이곳에 다 들어온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라고 하고요. 자, 비즈니스, R&D 지식센터, 이제 문화 유통 산업존, 호텔 컨벤션 위락시설, 그린 생태 체험존, 이렇게 나눠서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볼 거는 이 비즈니스 R&D 존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잘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 주변 일대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150여 개가 입점을 하고 첨단 산업 R&D, 호텔 컨벤션, 이케아 등 대형 복합 쇼핑몰. 자,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 9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보셔야 될 거는 대형 회사들,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이곳에 입주를 하니까 이곳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쪽에 집을 마련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곳에 앞으로 거주시설들, 거주형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더욱더 올라가고 수요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요자가 늘어나면 가격은 덩달아서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용 창출 효과 3만 8천 명 정도. 이 정도에서 절반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강동구 일대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케아 3호점입니다. 입점 예정지가 바로 고덕 강일 1지구 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인근에 바로 이렇게 대형 상업시설들까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케아 들어오면 이 주변 일대 교통들이 조금 막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집값은 잘 끌어올려줄 테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크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곳입니다. 자, 고덕 2-2지구.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제가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게 아니라 노후도를 표기를 한 겁니다. 자, 이쪽 일대 노후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거의 없죠. 자, 그만큼 신축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자, 그만큼 노후도 이미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공공 재개발로 처음 추진을 했었다가
공공 재개발보다는 민간 재개발이 낫겠다. 제대로 판단한 거고요. 자, 그런 만큼 향후 바로 내년에 2차 신통기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곳 노후도 충분하고요. 주민 협의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가격들 계속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러한 지역들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재개발의 성공 가능성은 확실히 높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미래의 가치, 미래의 재개발 지역으로서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 가치는 얼마만큼 커져 나갈지 생각해 보시고 집 앞에 있는 업무 시설들은 얼마만큼 커져 나갈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 정리해 드릴 텐데요. 매매 가격 5억 4천에서 5억 9,500대, 약 6억대 정도의 5억에서 6억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약 3억 언더로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재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노후도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들을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 등 대형 업무 시설들이 입점을 하다 보니 이 주변 지역들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러한 지역들 노려서 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집 앞에 생깁니다. 자, 그리고 교육 환경, 대중교통, 업무시설들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면서 노후도 이미 충분하고요. 자, 그리고 민간 신통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 다음번 2차 신통기획 추진하면서 민간 재개발로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거 놓고 이거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향후에 아파트까지 입주권까지 바라보지 않고 중간에 피만 받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그 가치 높은 지역 고덕 2-2지구 말씀드렸습니다. 네,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강동구 고덕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정자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상가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분당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지와 호재 소식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분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당 최근에 분양도 안 했었고요. 한 곳 정도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판교 일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많은 분양들이 이루어졌었죠. 판교 일대 집값들 분양 가격 미쳤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자, 지금 이제 현재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들은 그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지역 판교입니다. 자, 판교와 가장 가까이에 그리고 지하철 9호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정자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자역과 판교역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아파트들과 자연 녹지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만큼 아파트 가격대들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가격대들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자, 그중에서 오늘 알아볼 지역이 바로 정자역이 되겠습니다. 자, 판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업무 시설들이 있는 지역. 판교가 생기기 전에는 분당에서 이 지역이 가장 업무 시설들이 많았었던 지역입니다. 자,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정자역인데요. 자, 그중에서 탄천을 중앙에 놓고 왼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업무 시설들과 상업 시설들, 회사 건물들이 모여 있는 이 왼쪽 편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에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들 그리고 수많은 회사, 본사들이 이곳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말씀드리는 곳은 자, 최근 들어서 이 분당에 바로 이 분당의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네이버 본사, 두산 본사와 현대중공업 R&D 센터 바로 이 정자역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1위 포탈이죠. 자, 이 네이버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아파트 바로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가 실제로 많이 있는 지역이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네이버 직원들 소모임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말씀드렸던 네이버 본사 그리고 말씀드린 아파트 맞은편에 주택전시관이라고 분당을 최초에 분양을 했었을 때에 바로 샘플하우스 용도로 썼었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을
앞으로 성남시 일대, 성남시에서 바이오 헬스 허브로 조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자, 대형 업무 시설들이 또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주변 일대 정자동 아파트들 가격들도 또한 들썩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두산 본사가 이곳에 들어옴에 따라서 주변 일대 집값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계속적인 업무 시설들의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집값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분당 정자동입니다. 자, 집값이 크게 변동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최근 들어서 뭐 집값이 올라갔다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분당 일대 재건축과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등 이러한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성남시장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시장들이 모여서 자, 바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1기 신도시 시장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 지역들 어떠한 식으로 재건축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할 테니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도 이제 거의 30년에 다가왔고요. 이 지역들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후도 많이 높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크게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사실 재건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자, 재건축으로 갈 만한 곳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괜히 잘못 샀다가 리모델링으로 가버리면은 제대로 된 투자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갈 만한 지역, 바로 현재 용적률이 낮은 지역, 여유 용적률이 높은 곳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상업성이 높기 때문에 부수고 새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 사업성이 제대로 나온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3종 또는 상업지구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업지구와 3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종상향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장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직 또는 수평 중축이 힘든 곳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안 가고 재건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교육 환경 영향 평가. 주변에 학교가 있다고 하면은 재건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폐쇄를 하고 이 아이들을 전학을 시킨 다음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죠. 자, 그런 만큼 학교와 바로 붙어 있지는 않더라도 도로 하나 정도는 갖추어져 있는 곳을 노려야 된다. 자,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 만한 곳들. 자, 그리고 업무 시설과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자, 이러한 곳을 투자를 하신다라면 소액으로도 그리고 괜찮은 재건축에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단순 일반 상가가 아닌 단지 내 상가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 쪽 같은 경우에 삼원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지 내 상가 쪽으로 투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주택 규제의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입니다. 조선비지에서 나왔었던 기사고요. 자, 반포, 개포 일대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입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분담금은 더 낼 수밖에 없어지겠지만 바로 이 입주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가, 거주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세금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현재 규제를 하는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매매 가격 같이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매매가 1억 8,600에서 2억 2,70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입니다. 뭐 월세는 거의 나오지 않죠. 노후된 상가니까.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단지의 주소를 같이 공유하는 상가, 지분을 공유하는 상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이곳을 빼놓고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월세 보고 투자를 하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래에 재건축을 놓고 투자하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역세권이면서 업무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학원가와 학군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정자동입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이버, 두산,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SK 등 다양한 회사들이 이곳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고 종상향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현저히 더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억에서 2억 정도의 소액으로 입주권을 노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곳 재건축이 된다라면 프리미엄 분명히 많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 노려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자,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상담 예약 문의는 023-19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김원준 전무님의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항상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93-2668, 무료 문자 상담은 013-3366-0110,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